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책 속에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물음, 또는 작가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물음은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책은 독일 작가 다니엘 슈라이버의 홀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혼자 살아가는 작가가 포착해낸 홀로의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연인도 없고 파트너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지도 않고 정말 혼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것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내요. 여기서 주를 이루는 감정은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이 단순히 나 애인 없어서 외로워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독감과 비슷한 감정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 감정들을 단순히 외롭다라고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파고들고 그 감정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혼자 살아가는 분들께 당연히 공감을 일으킬 것 같고 그 외에도 내가 사회가 정답으로 제시하는 어떤 틀에 조금 벗어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립 생활을 하던 작가가 오랜만에 요가를 하게 되는데요. 요가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아주 오랜만에 감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포옹해주거나 나를 만져주지 않았고 나조차도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가를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자신이 억눌러왔던 불안감 그리고 무시해왔던 감정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챕터에서 작가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나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 나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몇 가지 측면으로 저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약한 체질의 아이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약골이에요. 지금도 저질 체력의 이제 대명사고 잔병치레가 많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의 기능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약골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내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었냐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제 스스로 한계를 많이 짓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도전을 하고 그거에 수반되는 노력들을 하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나 체력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막 일을 벌려놓았다가도 체력이 안 돼서 끝까지 해내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걸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근데 내가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해낼 체력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 에너지가 충분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레 겁을 먹고 거기까진 못할 거야 라고 한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도전을 하는 일의 영역에서도 있지만 정말 사소하게는 일상에서도 9시만 넘어가면 심야 영화를 보러 갈까? 라고 친구가 물어봐도 나는 집중하지 못할 거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 한계를 그으면서 그런 경험들로부터도 제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 몸이 어떤 것을 체득해 왔는지예요. 이거는 내적 경험, 몸, 내적 경험 이것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메커니즘인데 제가 최근에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피부가 제2의 두뇌라는 말이 있대요. 그 정도로 피부가 이 정신적으로 뇌가 경험했던 것들이 몸에서 직방으로 영향을 받는 게 피부고 피부가 긴장을 하면 숨구멍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안도가 조금 높은 아이였고 기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불안함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이 피부 자체가 나는 항상 긴장을 하고 숨구멍을 조금 이렇게 수축해야 돼 라고 체득을 해온 거예요. 어느 순간 항상 숨구멍을 조이는 몸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이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내적 경험으로 저를 이끌었냐면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몸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도 같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하건 뭐 편안해도 되는 상황이건 긴장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몸으로부터 또 출발된 내적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책에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친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정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층적으로 다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작가가 우정에 대해서 탐구를 조금 합니다. 과거에는 우정이 동질성을 바탕으로 된 개념이었다고 해요. 비슷한 계급, 비슷한 정체성, 같은 성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마치 친구는 제2의 나인 것처럼 동질성으로 바탕으로 한 개념이 우정의 지배적이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진정한 우정의 개념이 조금 변화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철학자나 학자들이 진정한 우정은 이질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 다양성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정은 더 진실되지고 더 풍부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우정으로 개념이 조금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우정 예찬론자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우정에서 이 동질성과 이질성이 각각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제 우정에서 동질성이 갖는 역할은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사실 비슷한 취향, 같은 성별,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쉽게 말문을 트고 친해져 왔잖아요. 그렇게 제가 체득해온 우정의 방식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할 때, 또 우정이 싹 틀 때 그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건 어떤 동질성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의 친구들이랑 제가 가장 동질성을 갖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저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되게 신실하신 분들은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 확고하게 있을 거고, 또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무신론자 안에서도 또 종교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삶의 내러티브 속에서 세계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너무 다른 사람과는 사실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세계가 전혀 접점이 같지 않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교감을 한다는 느낌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세계관이 유사한 친구들, 세계관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되게 깊이 교감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동질성이 비슷한 세계관의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동질성에서도 이질성이 있어야만 풍부해진다는 것을 제가 또 느낀 경험이 있는데, 같은 동네, 같은 학군, 그리고 같은 대학까지 나와서 같은 직업을 갖게 된 친구들이 저 포함 3명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인데 저희가 하고 다니는 모습, 그리고 각자 선택한 파트너의 스타일, 연애하는 스타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동질성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질적인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왜 우리는 비슷했는데 이렇게 다르지? 라는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슷한 양육 과정, 그렇게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도 사람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생의 묘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그런데 그 동질성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들의 이질성을 통해서 이 개방감과 가능성을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질성이라는 것이 우정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이질성이 갖는 의미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중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갖는 견해라던가, 그 다음에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이질성 속에서 저는 되게 생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생기를 느끼는 것은 고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A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 A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동질성의 우정의 집단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 이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A라는 견해가 점점 견고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A라는 견해가 아닌 다른 견해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굳혀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라는 견해, B라는 견해, B-라는 견해, 뭐 Z라는 견해까지 가지고 있는 집단과 함께 교류를 하면 제가 A에서 A- 정도로 살짝 견해를 바꿔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견해를 들으면서 B까지 생각을 나아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제 정체성이 단순히 A에 굳혀지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존재로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이 이질성을 바탕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동질성이 시작점을 열어준다면 이질성은 여기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우정의 생명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질문은 나의 모호한 손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호한 손실은 작가가 책에서 소개를 하는 개념인데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는 당연히 이거 가질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이거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넌 당연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고 정상적인 가족을 이룰 거야. 너는 당연히 너의 꿈을 이뤄가지고 괜찮은 커리어를 가지게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라고 점점 어른이 되고 살아가면서 그거를 갖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느끼는 감정을 모호한 손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번듯한 배우자를 가져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잃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 손실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왠지 내가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이 쭉 너 이거 당연히 가질 거야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손실이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개념인 것 같아요. 책의 말미에 작가가 자신의 모호한 손실의 목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호한 손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의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모호한 손실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사회가 말을 해서 그냥 모호한 손실이라고 느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막상 질문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저는 20대 후반이고 인생을 계속 만들어가는 나이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실으로까지 느끼기에는 조금 어리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답변을 해보면 더 풍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가 느끼는 모호한 손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정상 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가치관이랑은 조금 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당연하게 결혼을 하고 벌써 아이를 가진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제 미래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상 가족을 이루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괜히 저거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못 가지게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가족을 이루는 것이 저한테는 약간의 모호한 손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내 집. 이제 집값 이슈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산다고 해도 그게 과연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응당 생각해왔던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형태의 집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자신감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집이 바로 모호한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한 권의 책과 함께 저의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질문에 각각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만약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에서 어떤 질문을 찾아내셨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들이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생각해보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